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송년 인사 올립니다. 저는 이곳 벙커원 교회 교우들과 함께 1박 2일 MT를 왔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머문빌리지에 있습니다. 산 언덕에서 눈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성탄절이 좋은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돌아보는 몇 안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난받는 이들 곁으로 온 아기 예수의 사랑이 촛불혁명으로 2017년 역사의 새 장을 연 대한민국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히 추위 속에서 8개월째 가족을 기다리는 스텔라 데이지호 22명 실종자 선원의 가족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의 충돌로 침몰한 낚시배, 이 배에 탔던 15명 사망자의 유족들, 포항 지진으로 여태 체육관 신세를 지고 있는 550명이 넘는 이재민들,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유족들, 그리고 4년 가까이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 이분들의 서러움을 잊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은 특집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와 함께 고구마 토크쇼를 꾸밀 텐데요. 지난 12월 21일 목요일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 온에어로 잠시 후 안내하겠습니다. 그 전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마을에 그는 어디에 있을까 듣겠습니다. 그는
올해 6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을 해치는 비리 사실을 고발할 경우 이것을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참여 덕분에 기존 법안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한 제보는 제외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 접수 대상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공익제보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제보가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 아닌 평범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 온전히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본 캠페인은 1월까지 진행됩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이 코너를 우리 담당해주고 계시는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성탄 특집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을 공개방송 자리에서 이렇게 모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철저한 신비주의 전략을 취해왔는데 신비주의 전략을 별로 취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한 거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농담이고요. 자, 우리 교수님의 내공은 익히 들으셔서 잘 아시죠? 어떻게 이런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가. 가끔씩 제자지만은 무릎을 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세모를 맞아서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로 수놓는 성탄절이 되고 싶어서 고구마, 귤, 커피가 있는 국민카페 오너에서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방송을 열려고 합니다. 교수님, 국민카페 오너 처음 와보시죠? 아주 좋네요. 네. 오늘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이 네. 오셨는데 예. 제가 놀란 건 김프로의 서초동 감식반장이나 우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그리고 답정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시사적이고 흥미롭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읽는 책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역시 앞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묵묵히 말없이 열심히 책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어디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뿌듯하고 이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낯 좀 덜 가리고 이제 공개방송에 자주 나가서 오늘 읽는 책이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늘 열심히 청취하고 계시죠? 예, 이게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에센스만 딱 뽑아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책의 핵심은 바로 방송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교수님 지금까지 몇 권 읽었냐고 여쭤봤는데 그걸 묻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하셨어요.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 연구실에 오거나 저희 집의 그 서재를 보시는 분들이 늘 물어요. 이 책 다 읽었냐고. 아주 불쾌합니다. 제가 무슨 할 일 없이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책만 잡고 있는 편집광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예의가 아니다 싶기도 하고 나도 놀 거 다 놀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가끔씩 사랑하고도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 읽지 않았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왜 그러면 책을 그렇게 사 모으느냐 하는 것은 제 속이 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하고 함께 사실 때 그러셨습니다. 정서방은 이 책 안 샀으면 집을 2채는 샀을 텐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딸 고생 다 시키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속이 허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궁금해요. 제가 좀 잡스럽습니다.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잡이라는 글자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잡놈입니다. 잡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화엄의 원 네 글자가 잡화엄식입니다. 그러니까 잡스러운 꽃들이 장엄하게 장식한 세계. 이게 화엄의 본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잡놈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총수나 우리 김 PD나 제가 보기엔 잡놈급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슬로건이 잡놈이 되자입니다. 그게 문학 공부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대단히 잡스러워요. 예를 들면 의학소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문제부터 법률 문제, 뭐 노동 문제, 경제 문제, 연애 문제, 뭐 온갖 것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설이 그렇죠. 이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온갖 궁금증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할 세계들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한 문학이 저를 이렇게 잡놈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잡스러움의 출발이 그리고 귀결점이 늘 궁금증, 지적 호기심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책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좀 힘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깊은 얘기를 할 때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술의 도움도 필요하고. 네, 술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를테면은 속내를 털어놓거나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라면 손 한 번 잡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눈치 봐야 되고 이리저리 재야 되고. 근데 책을 대하는 순간에 정말 인류의 고귀한 유산들이 고스란히 내 손에 놓이는 거잖아요. 그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살아주시는 분은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책이 그런 효용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실용적으로도 쓸모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담배를 많이 파는데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담배를 피고 나서
문을 닫고 다음날 오면은 담배 연기가 싹 사라집니다. 책들이 방습제, 또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이 냄새를 빨아들이는 건 뭐라 그러나요? 탈취. 그렇죠. 탈취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제 방은 아주 따뜻해요. 난방 안 해도 방열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네. 읽으셔서가 아니라 이제 탈취 방열 네. 효과를. 그리고 또 더울 때도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저는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게 덥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서 더운 게 아니고 습기 때문에 더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습기들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저 모르는 사이에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책들이. 몰래. 저 몰래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벽지 역할도 아주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했는데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책이 주인이다. 그건 맞는데 다른 디자인이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준의 인테리어를 책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의 배치를 책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죠. 그러면은 붙박이장 같은 게 없으니까 책꽂이를 맞추고 어디 배치하는 순간에 인테리어가 끝납니다. 여러 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책 다 읽으셨냐고 묻지 마십시오. 책의 다른 쓸모의 발견. 우리 저 장모님께서 이 책을 안 사고 모았다면은 집 두 채를 샀을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방열, 방안, 그리고 탈취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제하셨다면은 그 나름대로 또 가치를 했네요.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만약에 탈취나 방습이나 방음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면은 내가 깊은 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의료비. 그렇죠? 의료비를 그러면 내가 깊은 병에 걸렸으면 그 병원 비용이 책값을 커버하고 남을 거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내가 그 좁은 방에서 계속 담배 피고 이러는데 얘들이 알아서 이런 환기를 안 해주고 난방이나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얼마나 알았을지. 그렇게 생각하면 책한테 고맙죠. 겸손한 말씀이고요. 사실 교수님께서 저희 강연을 하실 때 그러셨어요. 책을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학생들이 놀래요. 이걸 다 사야 됩니까? 그랬을 때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차 몰고 가다가 남의 차 들이받거나 혹은 뭐 기스가 나면은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지 않느냐. 그 돈 쓴 걸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그 책을 가지고 보유하는 순간 또 거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정선태 교수님의 오늘을 읽는 책, 작년 8월 15일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소개하신 책들을 다 사셨다면은, 구하셨다면은 아마 벽 하나는 다 채웠을지 않았겠는가. 뭐 시집은 좀 얇아서 금요일은 좀 분량이 적을 수 있어도 적어도 정 교수님이 골라주신 이 책은 책꽂이에 꽂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책들 아닙니까? 일단 폼이 나죠. 네. 그 이제 누가 왔을 때 아니 이 책도 있어? 이렇게 다들 놀란다고. 읽지도 않고 그냥 사놔서 꽂아둔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책 열심히 사시라. 다 읽지 않아도 나름 가치를 지닌다라는 말씀을 오늘 정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교수님? 네.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4개월쯤 했나요? 약 300권쯤 가까이 했나요? 그쯤 했을 겁니다. 몇 권 안 되죠? 300권이면. 주말에 쉬었으니까. 뭐 책꽂이 하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좋은 책들, 고전들 참 많잖아요. 많은데 녹음을 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리고 매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백을 하자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이제 이 책 읽는 것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고려해서 어떤 책을 고르고 그걸 얘기해야 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요즘 좀 덜한 편이지만은 촛불과 탄핵 국면에서는 그날에 맞는 책을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이 박아무개가 무슨 짓을 했다 이러면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는가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뭐 핵 얘기하거나 누가 뭐 사드 배치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조응할 수 있는 책이나 소설이나 이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법원과 관련된 문제들, 판사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이 법률 관련해서 좋은 책이 어디 있을까? 이걸 계속 궁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3가지 정도죠.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에게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하는 거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준화된 글들을 고르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사 브리핑이니까 시사적인 것과 연결고리를 찾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제 와이프가 또는 우리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니터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이래요. 그럴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김 PD에 대한 오마주인데요. 그 열악하고 잔혹했던 언론 환경 속에서 그나마 숨통 역할을 해준 게 낙검수였고 이 김영민 브리핑이었고 이랬습니다. 팟캐스트라는 열악한 그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는 하나의 계기들을 마련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 제자니 뭐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한테 스승이죠. 스승이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일개 시민으로서 내가 만약에 나눠줄 게 있다면은 기꺼이 내가 하겠다. 이게 저한테는 제 기본적인 발상이자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작년에 우리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김 PD가 좀 세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대통령을 언제까지 우리가 받들고 있어야 되느냐. 아마 기억해 보십시오. 8월 요 무렵부터 대단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현실화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기도 했고 제가 좀 소심하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김 PD가 얘기했던 것들이 서서히 현실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놀라웠고요. 보잘것없는 이 미디어 매체가 발휘하는 폭발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 이게 한국의 정치사를 바꾸는 나비의 날개짓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든 가리지 않겠다 해서 김 PD가 쫓아내지만 않으면은 끝까지 오늘 인책 하겠다 해서 우리 김영민 브리핑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교양 있고 정말로 이 비판적인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죠? 예. 우리 정선태 교수님의 세계에 지금부터 한번 푹 빠져들어 젖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준비해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다 한 거 아닌가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교수님 오늘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백석시네요. 네, 백석. 그렇습니다. 백석은 저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네. 근데 그 여자의 신혼집 근처로 갑니다. 통영에. 갔더니 둘이 너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달아하는 그 그림. 그거 실화입니까? 우리 김 PD가 다 좋은데 띄엄띄엄 기억을 해요. 이런 시사적인 문제나 이 정치적인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주 촉이 좋은데 문학에 대해서는 정말 띄엄띄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유독 기억하는 이유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그런 시련의 아픔, 그게 좀 많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훌륭한 시인이나 소설가 또는 예술가가 될 조건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입니다. 깊은 사랑의 상처가 없이 좋은 작품들을 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시련 당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얼마 안 되시네. 거의 없군요. 그러니까 문학적 감수성이 무딜 수밖에 없죠. 감수성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시련을 당해봐야 아주 예민한 감정선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시련의 아픔이 없이는 감정선이 그냥 침묵해버리죠.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 베토벤부터 시작해서 고호도 좋고요. 수많은 예술가들, 미술가들, 음악가들, 시인들 쭉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이 시련이 창작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고마운 일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네,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가난입니다. 가난. 그러니까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소설 잘 쓰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김동인 경우가 대표적이죠. 부잣집 아들들은 정말 좋은 작품들 잘 못 씁니다. 이상하죠? 그건 아마 신이 공평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언어의 힘, 어떤 상상의 힘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미디언들도요. 가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웃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삶의 애환들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게 웃음으로 나올 때 깊은 슬픔을 간직한 웃음들이 있죠. 그게 진짜 웃음이죠. 가난이 두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실 텐데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 하나같이 또 환자들이에요. 정신적인 질환도 있지만은 육체적인 질환들도 다 안고 있습니다. 이상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렇고 이상에 가까운 친구였던 김유정은 물론이고요. 그죠? 언젠가 얘기했던 뭐 임화도 그렇고요. 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환자들입니다. 김용민은 당뇨가 있는. 네. 당뇨는 귀족의 병이라면서요. 별로 참조할 게 못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석은 이 셋을 고루 갖춘 것 같습니다. 특히 시련의 문제, 뭐 가난이나 뭐 질병은 특별하게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시련이 가장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석의 연애 얘기만 가지고도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짧게 요약 정리할게요. 친구가 소개해준 재원을 만났습니다. 통영 출신의 멋진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을 친구가 가로채요. 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죠. 개새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통영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사정 때문에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지고 친구하고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백석 평전이라는 거 참조하시고 그러한 다음에 통영을 계속 들락거립니다.
시인들이 늘 그렇죠. 아니 끝없이 이 괴로워하고 뭐 질투하고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그러다가 전후입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실 거요. 성북동에 가면은 길상사 있죠. 그 길상사를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사람 있잖아요. 자야라고 하는 그분하고 또 사랑을 했다 그러고요. 뭐 결혼하자 그러는데 자야가 반대했다 그러는지 어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이 3번인가 4번 결혼을 합니다. 근데 95년에 북한에서 죽었다는 게 확인되면서 북쪽에서 결혼한 부인과 찍은 사진이 있는데 뭔가 마뜩치 않은 표정입니다. 역시 그 첫사랑의 시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사랑의 여인이 란입니까? 네, 란이라고 시에서는 불러요. 근데 본명은 김경련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 저기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제 모던한 매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네. 사실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지식인들, 뭐 신여성이라 불렀는데 지식인들이나 이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패셔니스타였습니다. 대단히 댄디하고요, 멋쟁이들이고요. 요즘보다 훨씬 격조가 있는 분위기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하고는 좀 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백석의 시 창작의 원동력은 시련이었다는 것.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를 쓰고 싶으시거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분화방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시련으로 내다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뮤즈가 내가 잠자는 동안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자식을 문학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시련을 시키고 가난하게 하고 또 없는 병을 막 만들어주고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문학 속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여튼 네. 굉장히 가치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백석은 한국의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하죠. 백석 시를 관통하는 소재라 하면 바로 먹을거리입니다. 먹을거리를 빼놓고서는 백석 시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백석 시의 음식 가지고 박사논문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 먹을거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뭐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주체라는 존재는 끊임없는 타자성과의 관계 또는 교감 또는 접속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유식한 말로 얘기하자면 모든 주체는 타자성의 복합적 구성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건 동어 방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나는 끝없는 타자들과 접속하면서 관계하면서 결합하면서 또는 헤어지면서 새로운 내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저를 만나기 전후의 여러분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TV 카페 온에어에 오기 전과 제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변화해 가죠. 타자성과의 접속 과정에서 주체는 늘 변화해 갑니다. 그걸 제가 음식물하고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이 외부에 있는 음식물들을 섭취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물이야말로 정말 타자들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잖아요. 그걸 섭취해야 비로소 생물학적 존재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측면 또 영혼의 측면도 마찬가지겠죠. 이 백석이 이렇게 음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음식물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착한 소비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식 사육하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 공장식 사육자의 멘털리티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는 동물들의 고통이 우리에게 왜 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자란 닭들이나 행복하게 자란 돼지들이나 행복하게 자란 소들이 우리에게 음식물로 왔을 때 분명히 다르겠죠. 그건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디언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영혼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석시에서 음식물을 얘기할 때마다 역사의 문제, 전통의 문제, 그리고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거라고 계속 결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국수라는 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처음 읽을 때 느낌과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느낌을 한번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를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겁니다. 우리 김 PD에게 부탁해도 되겠죠? 자, 요 내용은 우리 김용민 브리핑 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서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수, 백석, 눈이 많이 와서 사회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홍성홍성 들뜨기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귀 속이름 불이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지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1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에 우물 둔덩이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이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기겨났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또 그 잡등새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너멧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루그트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네, 애쓰셨습니다. 네. 이게 한 40%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목표가 아주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시사평론가를 배출하는 겁니다. 지금 길이 아득해 보이네요. 무슨 영어 알파벳 그냥 띄엄띄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죠?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이걸 작년 겨울엔가 소개해 드리려다가 잘렸어요. 그럴만도 하죠. 일단 시를 읽으실 때는 한번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훨씬 쉽게 그려집니다. 제목이 국수죠. 이 국수라는 말이 본문에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이 전체 시의 주어는 국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계속 그러죠. 이것이 뭘까요? 국수입니다. 국수. 이 국수가 아르구치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시골이 고향인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어릴 때 눈이 푹푹 쌓이고 그러면 꿩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토끼 사냥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은 저녁에 오면은 그걸 어른들이 잡아서 국을 끓여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뜨거운 쌀밥에 말아먹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수를 끓입니다. 국수를 끓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수는 냉면입니다. 네. 근데 이 냉면 한 그릇에 들어가 있는 사연들을 읽는 게 이 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냉면 한 그릇 이러죠. 근데 이 냉면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농부들의 발걸음은 물론이고요. 하늘의 도움들, 그러니까 비와 바람과 햇살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땅의 도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손길을 거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냉면을 만든다면은 메밀을 수확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해서 여기까지 와야겠죠. 여기 국수,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이 녹기까지 과정들을 쭉 읽는 겁니다. 그 이것뿐이겠습니까? 언제부터 냉면을 먹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저 큰 마니, 큰 할머니, 큰 할아버지 때부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한 포기에 얼마나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에 깃들인 이야기들을 들으라 이겁니다. 네가 먹는 이 국수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하늘과 땅과 사람들의 정성이 다 모인 것인지 그걸 보시라. 뿐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만난 국수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백석이 음식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랬죠. 다 우주와 교감하는 하나의 텍스트가 음식물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 난 다음이야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상처럼 밥을 한다는 건 정말 숭고한 노동이죠. 정말 고마운 노동입니다. 근데 그 노동의 과정이 음식물 하나하나, 뭐 조개 한 마리면 조개 한 마리든 아니면 생선 한 마리 생선 한 마리든 감자 한 알이면 감자 한 알이든 상추 한 다발이 상추 한 다발이든 그 시금치면 시금치든 그 안에 깃들여 있는 사연들을 읽으면서 집에서 해주는 밥과 반찬을 먹는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를 각별하게 아끼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우주와 교감하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냉면 한 그릇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장식 축산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역시 그것도 그들이 겪었던 폭력이 음식으로 고스란히 그렇죠. 전수가 되는. 예. 네. 그 동물들이 가축들이 겪었던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우리에게 내면화할 겁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GMO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럴 겁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들을 변형을 가한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과정들이 조만간 인간을 이제 주문 생산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질지도 모르죠. 네, 국수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하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게 확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죠? 산의 새가 벌로 나를 먹입니다. 산의 새는 산새들이죠. 산새들이 벌은 들판이죠. 들판으로 막 내려먹입니다. 밑으로 박히는 거죠. 내려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들어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시골에서 사냥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시절이면은 딱 이맘때죠.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면은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온다고 합니다. 이 반가운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국수, 냉면 한 그릇이 오는 날이에요. 이런 날이. 함흥냉면, 평양냉면 이러죠. 우리가 서울에서 먹는 냉면은 많이 다릅니다. 그 냉면은 동국대 앞에 장충동에 가면은 냉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값은 비싼데 진짜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양념 맛, 소스 맛에 익숙해졌죠. 예. 근데 그 맛은 정말 재료의 본래 맛입니다. 희스무레하고 슴슴하단 말이 나오는데 딱 그 맛이에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겨울이면은 이쪽 사람들은 냉면을 만들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한간 아이들은 어둡도록 꽁사냥을 합니다. 그럼 이게 고명으로 올라가겠죠, 이제. 그리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간다고 했습니다. 김치 가재미는 김치 저장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치 가재미가 네. 저장소. 네, 이렇게 움집처럼 만들어 놓은 그 김치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게 그리고 뭔가 흥성흥성 들뜨게 하면서 이 냉면 한 그릇이 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할 때는 명절 되면은 뭔가 들뜨잖아요. 네. 뭔가 은근하니 기분 좋고 뭔가 설레고 뭔가 이 흥성흥성 설레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귀퉁이 밭에서 자란 모밀로 만들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언들이 아주 많은데요. 어느 양지귀, 양지 바른 귀퉁이 혹은 능달, 응달 쪽, 외달은 산 옆 됐죠? 그다음에 응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뭔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그냥 그 어느 산 옆 귀퉁이 밭 정도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대가리 밭, 그러니까 좀 투박한 비옥하지 않은 밭 정도 생각하십시오.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여기서 왔습니다. 밭에서 여기까지 왔죠. 접시기 속이는 뿌리 뿌연 부엌에. 지금은 이런 등불이 환하지만은 그때는 접시에 명태기름이라는 기름을 넣고 심지를 해서 불을 밝혔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산멍에 같은 분틀이 바로 국수기계입니다. 냉면기계. 산멍에는 이 범처럼 모인 그 국수기계 모습이 호랑이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그 국수기계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여기 시간의 비약들이 있죠. 밭에서 바로 부엌을 지나서 국수기계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을 지나서 왔습니다. 실 같은 봄빛 속을, 봄비도 맞았겠죠. 그리고 타는 듯한 여름 햇볕 속도 지났겠죠. 그리고 들쿠레한 9, 10월 가을바람도 지났겠죠. 그걸 지나서 그리고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그리고 텁텁한 꿈까지 지나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이 냉면 한 그릇이 걸어온 길을 한번 쭉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적, 공간적 길을 동시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댁에 가시면은 밥 한 그릇부터 반찬 한 젓가락부터 먹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을까 이제 상상하시면은 그러면서 한번 식사를 해보십시오. 정말 좀 달라질 겁니다. 반찬 그릇 종지에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수많은 관계의 응축물이죠. 관계 응축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이 냉면을 만드는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덩에 집안에 우물이 있고요. 우물을 감싸는 언덕 비슷한 게 있었죠. 우물 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아버지 냉면 그릇은 아무래도 크겠죠. 그리고 냉면 돌돌 말죠. 이걸 살인다 그래요. 살인다. 돌돌 말아서 아버지 앞에는 큰 그릇에 아버지만큼 주고 아들 앞에는 조그만 그릇.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은 제가 어릴 때 사용하던 밥그릇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그걸 안 버리고 있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내가 가면 거의 다 밥을 퍼줘요. 또 이게 사기 그릇인데 어금니가 빠졌습니다.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살이워서 돌돌 말아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어서 길러놨다는 큰 옛적 큰마니가 우리 전통에서 곰 하면은 웅녀가 떠오르죠. 곰의 후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길려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 할머니입니다. 큰할머니가 또 그 잡등새기에 서서 이 잡등새기는 지피나 이런 갈대 같은 걸로 짠 멍석 이 정도 생각하십시오. 잡등새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날 큰아버지가 오는 것까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먼 조상 때 우리의 멧돼지 할머니와 멧돼지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이 한 그릇에 이런 역사가 전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냉면입니다.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누가 좋아한다고요? 국수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동치미에 말아 먹어야 제격이다 이 말이죠. 예.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댕춧가루는 고춧가루 비슷한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싱싱한 산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 고명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 삶는 냄새,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이 삿방은 돗자리를 깐 방입니다. 쩔쩔 끓는 아랫굿, 아랫목입니다. 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냉면은 북한에 특히 그렇다 그러는데 쩔쩔 끓는 아랫목에서 이 차가운 냉면을 먹어야 제맛이라는 거예요. 뭔가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오면은 여러분들의 이 오늘 읽는 책 특히 시가 있는 금요일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뭐. 들어봐야 메마른 감수성만 괴롭힐 뿐입니다. 아, 나 이쯤이구나. 여기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교수님, 담배 냄새는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방에 지금 모여 있으니까 어른들 담배를 피겠죠. 지금 꾸미는 게 뭐냐면 삿방을 꾸며요. 삿방. 삿자리가 깔린 방이에요. 이 방에 온갖 냄새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냄새들이 있어요?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 삶는 육수국 냄새도 있겠죠. 예. 이런 냄새들이 자욱한 삿자리가 깔린 방에서 그중에서도 어디? 쩔쩔 끓는 아랫목에서 먹어야 이 냉면은 제맛이라는 겁니다.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이것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냉면입니다. 정말 살뜰하게 친합니다. 백석이 아주 좋아하는 시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고담하다. 아, 참 좋은 말이죠. 뭔가 메마른 것 같지만 담담한 거 있죠.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처음 김 PD가 읽을 때하고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주가 다르네, 우주. 그러니까 이 냉면 한 그릇에 새겨진 시공간적 우주. 우리는 늘 우주와 접속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감각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이 세상은 아까 화엄 얘기했습니다만 인드라망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음식물 한 그릇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다 연결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장 열심히 강의 들으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국수, 백석, 눈이 많이 와서 산에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 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홍성홍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귀지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 뿌리 뿌연부역해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지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오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기려놨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또 그 잡등새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너댓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밥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굿들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처음 들을 때하고 참 다르죠? 네. 이게 시 읽는 맛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안에 행간을 조금만 읽고 나면, 보고 나면은 전혀 다른 시로, 정말 이제 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이게 1941년 시점에 쓰여졌다는 것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죠. 침략전쟁. 네, 침략전쟁이 지금 본격화 빠져들고 있었고요. 이제 태평양 전쟁을 진주만 기습을 몇 달 앞둔 그 시점입니다. 이 백석은 아주 뛰어난 시인이면서도 체제 협력을 하지 않은 그 사람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이 문인들이 일제에 협력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백석은 떠납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이게 어떤 개인주의자의 고고한 풍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아, 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예. 네,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를 보겠는데요. 이건 거의 국민시가 안 됐나요 아직? 이 시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시입니다. 이건 먼저 제가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 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이게 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란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딴 놈하고 결혼하고 근데 애까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대국국을 먹는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아, 참 쪼다 같기도 하면서도 남 얘기 같지 않고 말이죠. 예. 뒤끝 장렬이죠. 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쳐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쳐들어갈 것 같다고요? 예, 예. 어디를? 그 집을 쳐들어가서 그 정도로 이렇게 대가 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리죠, 또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만주 방랑을 떠납니다. 이 백석이 이래저래 헤매고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베가본드라고 하죠. 방랑자의 시선으로 자기가 두고 온 것들을 회상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 장면을 이제 상상하는 거죠. 거군요. 네. 김 PD의 상상력이 쳐들어갈 수 없겠네. 그럼. 앞의 시에 비해서 그닥 어렵지가 않죠. 평안도 사투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대라는 말이 좀 낯선데 앞대는 평안도에서 쓰는 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통영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울력하단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힘을 북돋워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막하야 이런 말이 있는데 이지막하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는 정확하게 영화적 기법으로 쓴 시입니다. 흰 바람벽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흰 바람벽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막이 벽입니다. 바람막이 벽.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배랑박 이러기도 합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벽 있죠. 흰 바람벽이 있는데 여기에 이 나그네가 된 내가 어느 날 객지에서 방에 들어서 누우니까
이 흰 벽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 15촉 전등이 그러니까 영사기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흰 바람벽에 때글은 낡은 무명 셔츠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분신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걸어온 길, 내가 두고 온 사연들을 쭉 떠올리는 겁니다. 영화식으로. 처음엔 세팅을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두고 온 뭐 연인, 사랑했던 연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백,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는 것처럼 뒤에 이제 이 마지막에 글자들이 올라가죠.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시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명구절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시문학사의 최고의 구절로 남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도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이런 미물처럼 보이지만 얘들도 다 소중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귀하게 선물로 준 것들이죠. 내 외로운 눈으로 보면 걔들도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보이겠죠. 그건 마치 누가 같냐면은 도연명이나 라이널 마리아 릴케나 프란시스 잼과도 같은 겁니다. 이건 대단한 자부심, 자기를 견뎌가는 힘들을 마련하는 거죠. 교수님 잠깐만요. 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네. 여기서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는 좀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높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고상하다는 거죠. 고고한 이름만을 쓰는데 고상하다, 품격 있다, 격조가 할 때는 부자들도 물론 격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니면 제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자들 치고 격조 있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뭐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MB 얘기하면 정말 저는 싫어요. 뭐 부유하면서 격조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여기선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도 얘기하겠지만은 가난하면서도 외로우면서도 정말 품격 있는 그리고 쓸쓸한 고고한 백석을 딱 표상하는 이미지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구절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돈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 그때부터는 외로워지고 고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나를 다 빼앗아간다는 것 때문에. 외롭고 쓸쓸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고독의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그 순간에 격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떠올리는 게 우리 어머니의 김장 할 때 우리 어머니의 모습.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매번 저희 집은 김장을 합니다. 어머니의 총지휘 아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날만 모여요. 그날만. 명절 때는 안 모입니다. 왜? 안 오면 김치 안 주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다 와요. 어머니 총지휘하에 누이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 다 모여서 일단 같이 합니다. 1박 2일 동안 꼬박 하고 나서 딱 싣고 오면은 정말 트름크한 묵직하죠. 그러면 한 해 정말 양식을 마련한 그런 기분입니다. 올라오면서마다 꼭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김치 몇 년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꼭 이래요. 뭐 누이들이 음식을 꽤 잘하는데 누이들이 하는 거 그 맛이 안 나요. 이상합니다. 물론 뭐 바람 맛도 있고 물 맛도 있고 그렇겠죠. 어머니 손맛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 때문에 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탄 물에 손은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아,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남쪽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누군가 농담을 하던데 첫사랑이 잘 살면은 배가 아프고 못 살면은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러던데 맞는 것 같습니다. 통영에 가보셨나요? 옛날에 한번 우리 통영을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통영은 꼭 대국국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이 딱 제철인 것 같네요. 겨울 대국국. 통영 못 가시더라도 요즘에 대국국 잘하는 집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정말 명시인데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에 대해서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살아가도 태어났다 그랬죠. 하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했으니까 이건 초생딸이나 그죠? 바구지꽃, 밭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짝새,
당나귀와 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흰 바람벽이 쓰는 굳이 더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것도 왜 갑자기 언급이 됐는지. 일단 백석이 좋아했던 시인입니다. 이백과 도연명은 정말 좋아했고요. 프랑시스 잼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시인들이 다 좋아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여기 하이네가 빠졌네요. 정말 좋아했던 시인들. 요즘 말로 하면 롤 모델, 뭐 훌륭한 시인의 모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세요.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문장 1941년 4월.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대국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녀놈들이 먹었던 대국국보다 더 비싸고 맛있는 걸로. 꼭 사드릴게요. 국수하고 흰 바람벽이 있어 했는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맛이 다르죠. 크리스마스 보내시면서 백석과 함께 이런저런 추억에도 젖어보시고 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정치 얘기, 시사 얘기 하고 싶은데 저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조용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싸워가야 할지, 어떻게 또 우리의 포지션을 보여줘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만은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비우고 이 백석의 추억들로, 기억들로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쉼터들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너무 각박하게 싸움만을 밀고 나가다 보면 지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쟤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뭐 1, 2년은 더 가열차게 싸워야 어떻게 간신히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조용하게 천천히 추억과 사랑 속으로 가겠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또 유명하신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인데요. 저희 집에 가면은 출판사 하는 제 친구가 이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사파가 그려진 거기에 시가 적힌 하나의 그 액자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정현웅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 여성이 모자를 쓴 여성이 당나귀하고 있는 그림이고 거기에 시가 백석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복제본이지만은 아끼는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도 있었어요. 이 시는 자야는 나를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를 위해 쓴 것이다 해서 뭐 이리저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이 참 잘생겼었어요. 머리 헤어스타일은 그때 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문학은 아니고 영어 교육, 영어학을 공부했습니다. 일본의 호세이 대학에서. 대단히 댄디하고 모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흥에 영생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여기 영어 교사를 했습니다. 축구도 잘했고요. 시도 잘 쓰죠. 잘생겼죠. 영어 잘하죠. 뭐 일본어는 기본이죠. 러시아어도 잘하죠. 중국어도 잘하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남성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었고 여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경성을 주름잡던 여성 문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정희, 이선희, 노천명, 모윤숙. 노천명의 시 중에 사슴 이런 게 있죠. 그것도 백석의 시집 제목이 사슴인데 그 사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김PD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라니한테 차였을까? 차였냐고? 네. 아 이것도 사연이 참 깊은데. 그 얘기해 주셔야지 교수님.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라니라고 하겠습니다. 예명 익명처럼. 네. 그 외삼촌인가가 그렇죠. 외삼촌인가가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이 백석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백석이 기생의 아들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 어떻게 기생의 아들하고 할 수 있느냐. 뭐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다 그럽니다. 친구를 빼앗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험담도 있어서 헤어졌다고 해요. 뭐 여자친구 빼앗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네, 그런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자꾸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예. 근데 이렇게 뒤끝이 참 오래가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명편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소주와 눈입니다. 푹푹 나리는 눈인데 저는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얘기합니다. 맛있는 술이 맛있게 취할 때는 주님이 은총을 베푸신 것이고 술을 먹었는데 아주 엉망으로 취했을 때는 주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파악합니다. 근데 소주 할 때 소자는 태울 소자인데 불탈 소자 할 때 주자는 술 주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술을 나타내는 한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소주의 주자는 아주 맑은 술 주자입니다. 탁주에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못 씁니다. 맑다는 의미죠.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타는 듯한 불의 이미지와 맑은 물의 이미지죠. 그렇죠?
이것과 함께 이 배경이 지금 푹푹 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정말 차가운 이미지죠. 이 푹푹 눈이 오는 날 소주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시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 진짜. 아유, 저는 얼마나 삶이 불행했는지. 제가 김 PD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는 이유가 재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죽으라고 고기만 먹지. 네. 거기다 사이다 콜라 막 이만큼 따라놓고 콜라 사이다. 그래서 이 눈과 불의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온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그냥 좋죠. 그냥 좋아야 됩니다. 이걸 시험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당나귀의 시적 의미는 무엇인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좋으니까 당나귀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상태에 이르는 길에 안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길목을 이끄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게 소주입니다. 소주. 그리고 이때 소주는 우리가 마시는 희석식 소주가 아닙니다. 이때는 증류식 소주 있죠. 우리가 안동 소주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도 홍주 같은 건 사실은 거기에 작약을 넣어서 이 색깔을 내서 그렇지 소주죠, 소주. 아시죠? 다 소주 고리에 차가운 이슬이 맺히게 해서 받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 소주입니다. 보통 안동 소주는 70도 가까이 됩니다. 진짜 소주는 중국식 백주 비슷한 것들이죠. 이 소주를 마시면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가리, 오두막집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나타샤도 다 떠오르고요. 나타샤가 그냥 고조군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건 다 술의 의지예요. 술의 의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늘 검열 장치를 가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의식의 층위에서. 근데 꿈의 층위에서는 검열 기제가 작동하지 않죠. 꿈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라 프로이트가 얘기하잖아요. 꿈속에서 우리는 막 꿈을 꿉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꿈들을 꾸죠. 그것에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술을 마시는 겁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까지는 곤란하겠지만은 일단 검열 장치가 약간 풀리죠. 그러니까 의식의 제어 정도가 좀 낮아지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시에서 어려운 말은 출출이, 마가리 이런 말이 있죠. 출출이는 뱁새 일종이라고 합니다. 뱁새. 작은 새 일종이고요. 마가리는 오두막집입니다. 그리고 고조고니는 몰라도 알겠죠. 이게 나지막하게 속삭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의 매력은 조사 는에 있습니다. 는. 보면은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이러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은는 이 가를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얘기하죠. 국어사를 보면은 주격조사는 이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 옛날에 배웠던 두시 언어 이런 거 떠올려 보십시오. 공제 가라사대 이랬죠. 공자 가 가라사대 이렇게 안 하죠. 가도 없었어요. 가도 주격조사 없었습니다. 이만 있었어요. 이만. 은는이 주격조사를 얘기하는데 은는은 특수조사입니다.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너는 사랑해 말 되죠. 너는 사랑해 이럴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너는 사랑한다는 거죠. 일종의 배타적인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가야 해 이러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가야 해 이러겠죠. 너는 가야 해 하면은 네가 가야 해 이런 뜻이죠. 일단 주격조사지만은 너는 사랑해 이러면은 목적격 조사가 되죠. 또는 네가 너 부사는 가야 돼 이러면은 뭐가 되나요? 애가 되죠. 부사격이 되죠. 향격 이런 게 출발격 이런 것들이 있죠. 부사를 나타내는 조사가 됩니다.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 백석 씨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조사의 활용입니다. 이건 좀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이걸 아시면은 시의 맛이 훨씬 깊이 와 닿을 겁니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추임새는 뭐가 돼야 하냐면 미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눈은 푹푹 날리고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소주를 찾아야죠. 감정의 동선이 없으면은 이 시는 그냥 활자로 읽는 것이지 그 시의 맛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은는의 시적 효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의 명구절이 뭡니까?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때 세상은 그야말로 식민시대의 참 열악한 상태였어요. 뭐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독법을 취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말 개 같은 세상이죠. 그야말로. 이런 세상 같은 나는 버리겠다. 이때 조선일보 편집 기자를 하고 여성이라는 잡지에 편지를 맡고 했었습니다. 백석이. 조선일보 하면 지금은 이상한 그 쓰레기가 돼버렸지만 그때 조선일보는 괜찮았어요. 방 씨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조선동화가 같이. 이상재 선생이 또 발행인이었고.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백석의 아버지가 또 방씨 쪽하고 좀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글들이 많아요. 조선일보나 여성이라는 잡지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 같은 건 난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근데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미지가 다시 떠오르죠. 그래서 어느 권력에도 빌붙지 않고 정말 떠납니다. 곳곳을 떠나면서 백석 시는 무슨 시초, 뭐 여행시들이 많아요. 뭐 남행시초, 서행시초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왔을 때 쓴 시들, 북쪽으로 왔을 때 쓴 시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시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 같은 거 더러워버리지 못할 때 그 유혹에 이끌려 갔을 때 우리 MBC 사장이니 뭐니 하는 애들 있죠. 언론에 부역한 자들. 어제 우리 김어준 총수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악의 평범성 얘기를 하면서 MBC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PD수첩에서 MBC 반성하는 걸 했잖아요. 얼굴을 안 내민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오면 피하고. 자기 당당했다면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면서 뭐 피치 못해. 나도 기회는 왔고 이 사다리 잡는 게 출세라는 걸 아니까 했던 거죠. 그럴 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고한 겁니다. 그게 자기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버리는 것도 능력이죠.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갖는 것도 능력이지만 버리는 게 더 무서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획득과 버림의 서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육이라는 대소설이 있죠. 진실을 얻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버리는 게 얼마나 힘겨운가를 다룬 대서사가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죠? 그 반지 하나가 몰고 온 그 불화들, 공동체의 파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기 위해서 가는 곳 보세요. 삼장법사가 가는 길하고 비슷해요. 그래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을 때, 뭐가 유혹이 왔을 때, 그건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김 PD가 SBS 그것도 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냉큼 물어서 그게 이제 어떤 화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물속을 헤집는 시냇물처럼 이것들 다 중심을 텅 비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되길 바랐어요. 근데 김어준에 대한 상대적인 이런 감각을 못 견뎌서 SBS 간다니까 덥석 물고 갔어요. 이게 이제 어떤 화로 다가올지는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이 김용민 브리핑이 갖고 있는 언론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중심을 텅 비게 만들고 중심의 장들을 끝없이 다변화하는 이거 하나의 운동이거든요. 운동. 지상파로 가는 순간에 우리 김 PD의 변절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그 변절을 어떻게든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는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뭐 모르시지 않으시면서. 세상 같은 건 덜어버린 것이다 할 때 이 거절이나 버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준다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타샤와 행당나기.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이런 시들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댁에 가시거든 생대우탕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아이고. 지나간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훌쩍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 저는 지금 3월 10일이 그날도 지금 막 저릿저릿하게 떠오릅니다. 그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했을 때 이정민 재판관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저릿저릿하고요. 제가 읽어드린 시 중에 최고의 시가 바로 그 시였습니다. 딱 한 줄짜리 시인데 촛불의 명령이 제목이고요. 그 나머지가 주문을 그대로 쓴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한 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거 세계사적 사건이거든요.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세계사를 쭉 일별하건데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그야말로 세계 모든 교과서에 오를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배울 거고 시민운동의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등재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성공해야 합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의 성공이고 우리 역사를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끝없이 실패하는 저항이 아니라 성공하는 저항에 마침표를 찍고 정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삶의 질의 측면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깊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서 많이 모아서 애들 물려주면요, 애들 개판돼요. 그 집안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우리 애들 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돈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너희들의 화목과 평온을 위해서. 이만한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저도 그랬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미 너희들에게 큰 유산을 줬다. 더 이상 줄 유산이 없다. 네. 예. 그러면 충분하다. 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 얘기가 또 딴 데로 됐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예.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원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이 시 너무 좋아해서 꼭 읽고 싶었습니다, 사실. 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나는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줄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네, 시 읽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삶의 사연들이 행간의 여백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용민 브리핑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길게 한번 우리 백석의 세계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대를 이야기해도 좋고 또 우리가 혁명을 이야기해도 좋지만 감수성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공감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우리 정선태 교수님 시간 가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죠? 예. 다운받으시고 포맷하셔서 또 다운받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수님 노역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제 노역 해주시는 겁니다. 강제 노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만나는 자리고요. 이것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불특정 다수 수십만 명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오늘 책은 스킵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다 빼더라도 10,0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책들을 소개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누가 스킵한다고 합니까, 교수님?
내가 다 알아요. 예언배 기자 것만 듣고 다 빼는 습관 다 알아요. 정말 저한테는 행운이고요. 더 열심히 책 보고 생각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 겁니다. 전 노역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백석 얘기를 가지고 짧게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시는 길에 서점에 들르셔서 백석 시집, 요즘 복각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슴이라고 백석 시집 그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 한 권 딱 호주머니에 사서 넣으시고 가족들 불러서 대구탕 소주 한 잔 드시면서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걸어온 2017년 역사적인 해도 함께 기억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2017년 2018년에도 이어가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더욱더 좋은 책으로 깊이 있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